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금투세에 이어 이 공매도까지 부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서 이 관련 제도와 이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며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당초 6개월 동안 금지한 뒤에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이 전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금지 조치를 연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 말 이 공매도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영향 등으로 인해서 한국은 이 MSCI가 발표한 2024년 연례시장 분류에서 현행대로 이 신흥국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이번 공매도 재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목적은 아니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목적이 아니라면 이 특정 날짜를 목표로 해서 이 무리하게 공매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 공매도가 시장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들 그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 역시 궁금합니다. 금투세, 공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바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현재 이 공매도가 중지됐어도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 예외 조항이 있겠죠. 이 공매도 예외 조항과 이 금투세 문제로 인해서 수급 자체도 엉망이었죠. 자, 두 번째로는 금투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이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선물 그리고 옵션 뭐 ETF 곧버스 등 하락 배팅에 대한 상품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공매도 예외 조항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조성자와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참 이것도 말이 너무나도 많았죠. 자, 이 공매도 중단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도 공매도 잔고는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희석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내막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쉽게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공매도가 중단이 됐어도 이 공매도 상한 일자가 넉넉하게 남은 공매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굳이 보다 이 청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금투세다 아니면은 뭐 글로벌 경기 침체다 뭐다 이 증시와 주가는 하락하니까 오히려 이 공매도는 청산이 아닌 수익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이 현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규모 무차익 공매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증시는 당연히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공매도는 이 주식 시장의 순기능이다? 이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선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공매도의 순기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증시 진정 효과와 그리고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기업 적정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역기능을 좀 살펴보면은 주가 하락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 여기에는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차별적 규제 탓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개인이 공매 투자를 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한 곳으로 꼽힙니다. 자, 이 법적으로는 허용을 한다지만 지켜야 할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지켜야 할 규제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개인은 이 공매도를 할 엄두가 안 나겠죠. 자, 이 공매도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업팅 룰이죠. 이 업팅 룰과 그리고 잔고 보고, 호가 표시, 대량 보유자 공시, 그리고 종목별 잔고 공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가면서 투자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고 이 공매도가 순기능을 하면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그렇게 돼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금투세에 대한 폐지겠죠. 자, 이건 공매도 재개를 떠나서 국내 증시의 몰락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폐지가 답입니다. 이거는 하루빨리 우리 민주당 측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공매도에 대한 상환 기간이겠죠. 이 기간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이 연장 횟수를 역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상환 기간은 12개월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장 횟수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확한 이 정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무차입 공매도겠죠. 자, 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명확하게 구축을 해서 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그리고 네 번째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는 거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강도를 좀 높여야 합니다. 사실 이 찌라시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사를 봤을 때 그냥 이 기자들 수많은 이 도움을 주는 우리 기자분들 말고 이 한두 분의 이 악행을 저지르는 기자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뿌려서 주가를 급등시켰다가 물량을 떠넘기고 주가가 떨어지는 행위들,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려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들, 그러한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들을 명백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한 만행들에 대한 처벌을 강도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일부 강제성을 좀 부여를 한다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명확한 정책적인 부분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일단은 이 부분이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재까지 진행된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매도가 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공매도가 이제 정지가 됐더라도 이 공매도 물량 자체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 공매도 상환 기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가 재개가 돼서 이 공매도 상환 기간을 어떻게 받는지, 과연 재개된 이후부터 12개월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이 공매도를 진행했던 시점부터 12개월로 끝내버리는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좀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가 이 재개가 됐을 때 2차전지, 우리의 2차전지, 또 제가 배터리 담당이 아니겠습니까? 이 2차전지 섹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많은 2차전지 투자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었지만, 아직 많은 수의 공매도 잔량이 청산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표에 4개의 기업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260만 주 이상의 공매도 수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580만 주, 420만 주를 각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거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가 3%, 4%, 4%, 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현재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공매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기준 1위, 2위를 나란히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이 상한이 됐죠. 그래서 상한된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 4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듯, 공매도 상한 기간이 길게 남은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공매도 상한 기간을 자유롭게 연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한 기간이 남은 투자자는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뭐였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공을 차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캐즘이다, 수요 둔화다, 증시는 이 금투세 영향으로 수급이 꼬인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공매도가 금지되었어도 이 공매도 세력들은 돈을 불려가는 정말 이 미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는 최근까지 공매도 상한 기간으로는 이 포지션 정리가 되었었던 공매도 세력들의 추가 공매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역기능들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현재 시장은 이 금투세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책 없는 공매도까지 재개가 된다면 국내 증시는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맞이할 수 있을 거란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공매도 재개까지는 6개월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매도 이슈가 나오는 부분은 빠르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공매도 이슈와 금투세 관련된 이슈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들까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